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정사 기준 관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소는 정말 전풍저수의 조언을 무시해서 망했을까? 전풍과 저수는 지구전을 조언했지만 원소는 속공을 고집했고 결국 조조에게 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소의 전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도대전 초반을 보면 전세는 오히려 원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알량과 문추가 전사했지만 여기서 잠시만 관우전을 보면 알량의 최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멀리서 지켜보던 관우가 말을 달려 병사들 사이에 있던 그를 찌르고 수급을 취해 돌아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우에게 죽은 것만은 확실하며 덕분에 정사에 단 5명 등장하는 일기토 패배자 명단 곽원, 마초, 곽사, 알량, 진취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사의 일기토 패배자 중 단 3명뿐인 사망자입니다. 이 전적 때문에 무예의 서툰 전략가 참모 타입의 장수였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사서상의 일관된 평가는 저돌적인 멧돼지 타입으로 문약한 이미지와는 담쌓은 사람입니다. 이후 연진에서 문추가 출격하지만 역시 조조군의 계략에 걸려 죽습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알량과 문추는 하북의 명장이었기에 둘이 죽자 원소군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고 한다. 당장 백마 연진 전투는 원소군 연전연승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관도대전의 거의 전초전격 전투였다. 명성이 자자한 원소군 내에서도 손에 꼽던 장수들이 연달아서 죽게 되니 원소군의 동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원소의 전황 또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관도대전의 전체적인 전황은 초전 지휘관인 알량, 문추가 죽었을 뿐이지 그 군세가 괴멸된 것도 아니며 조조는 이후 주요 거점인 백마, 연진을 모두 포기하고 이후에도 후퇴를 거듭해 허창의 목줄기인 관도까지 밀리는 형국이었고 원소군 지휘관들도 사기충천하여 자기네들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기에 알량, 문추의 죽음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조조는 안 그래도 초반부터 사기가 충천한 원소군의 파상공세에 밀려서 원래 역사보다 훨씬 고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 뒤로 원소군은 도하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며 조조군을 압박해 관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조조는 연암에서 유비와 유벽의 반란까지 마주하며 조인을 후방으로 돌려야 했고 실제로는 허도의 코앞까지 위협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병력만 많은 게 아니라 민심도 움직이고 있었죠. 예주 일대는 거의 대부분 원소를 지지했고 조조는 허창에 고립되다시피 했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조조보다 강한 적을 무리하게 건드리지 말고 장기전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허도 주변은 초량만 하고 하남에 군영을 설치해 병참선을 늘리고 2에서 3년 내에 승리를 노리자는 지구전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실제 관도대전의 전개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원소는 여양에 진영을 설치했고 유비와 유벽을 예주에 보내 민심을 끌어들였으며 도하 거점을 점령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후방을 교란하고 식량을 압박하고 조조군을 관도에 묶어두는 전략까지. 이건 오히려 전풍저수의 전략이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속공을 고집했다는 인상이 있을 뿐 전략 실행의 실제 흐름은 지구전에 가까웠습니다. 관도대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원소군은 황하를 건너 도하했고 조조군은 관도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버텼습니다. 수시로 벌어지는 소규모 충돌, 보급로를 노리는 기습, 예주의 반란을 유도하는 전략, 조조가 굶주리던 이유도 병참선을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원소군의 전략이 꽤 효과적이었던 셈이죠. 흐름을 뒤바꾼 건 단 하나, 조조가 허유의 밀고로 오소를 기습했을 때였습니다. 원소군의 식량 창고가 불타고 후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장합은 오소 수비의 병력을 보태자 고 주장했고 곽도는 조조 본진을 공격하자 고 주장했습니다. 원소는 곽도의 말을 들었고 조조는 오소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곽도는 책임 회피를 위해 장합을 모함했고 장합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삼국지 정사 장합전을 보면 장합이 원소를 설득하며 말했다. 조공 조조 외 군사가 정의하니 필시 순우경 등을 격파할 것입니다. 순우경 등이 격파되면 장군의 대사가 어그러질 것이니 마땅히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해야 됩니다. 곽도가 말했다. 장합의 계책은 옳지 않으며 조공의 본영을 들이치는 것만 못합니다. 조공의 사세상 필시 황군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장합이 말했다. 조공의 둔영이 견고함으로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순우경 등이 사로잡힌다면 우리들 또한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원소는 다만 경기 경무장 기병 로 순우경을 구원하게 하고 중병 대군 우로 태조의 본영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했다. 과연 태조는 순우경 등을 격파하고 원소군은 괴멸되었다. 곽도가 부끄러워하며 또 장합을 참수하며 말했다. 장합이 군이 패한 것을 기뻐하며 불손한 말을 했습니다. 장합이 이를 두려워하여 태조에 귀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무너진 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원소가 패한 이유는 전풍과 저수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조언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전략은 지구전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신평, 신비,
순심, 곽도는 같은 영천 호족인데 나중에 기주 호족 견제하려고 원소가 이쪽을 밀어줍니다. 봉기랑 허유가 낙양에서부터 원소랑 함께한 창원 멤버인데 허유가 성격 문제 때문에 겉돌고 봉기는 전폭 신임을 받았고 전풍, 저수, 신배는 기주 호족인데 신배는 유독 원소에게 껌뻑 죽어서 신임 받으나 전풍, 저수는 아닐 땐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다가 전형적인 독재자 리더십 원소한테 찍히게 되고 원소 말년으로 갈수록 원소 친위 세력과 기주호족 출신들 간 균형추가 무너지게 됩니다. 충신들을 견제하고 파벌 싸움 속에서 명장 장안마저 내쫓는 리더십의 실패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고 사후 원소를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군주로 묘사하며 자신이 옳았다는 서사를 완성해냈습니다. 관도대전의 패배가 100% 전풍과 저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해도 대국적인 관점에서나 전략전술적인 관점에서나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 저수의 말대로 병량의 수비만 탄탄히 했어도 질래야 질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간언이 정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삼국의 균형이 위나라로 넘어간 관도대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